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살다 보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두 가지 선택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되게 흥미로운 생각이죠? 경제학에서는요,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진실을 보는 두 개의 다른 창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수학 가이드 블랙스톤 H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쁨을 줬는 것과 가장 적은 비용을 쓰는 것이 어떻게 동전의 양면처럼 완벽하게 연결되는지, 그 놀랍도록 우아한 관계, 바로 쌍대성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두 개의 분리된 세계를 하나씩 탐험하고 그 둘을 잇는 아주 놀라운 다리를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 다리를 건너는 마법의 열쇠까지 손에 쥐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문제죠. 바로 제한된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소비자의 선택 문제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좀 있어 보이게 원 문제라고 부릅니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목표는 효용,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감, 유를 최대로 만드는 거고요. 제약 조건은 당연히 우리의 지갑 사정, 바로 예산, 비죠. 다시 말해서 주어진 물가 안에서 내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을 찾는 게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면 우리 손에 뭐가 남을까요? 딱 두 가지 핵심적인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마샬 수요 함수라는 건데요. 이건 시장 가격이랑 내 소득이 딱 정해졌을 때 내가 각 상품을 실제로 몇 개나 살지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효용 함수인데 이건 그렇게 최적의 소비를 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최대치가 얼마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시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 행복이 두 재화 소비량의 곱, 그러니까 이유는 x, y라고 한번 해봅시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소비자는 X라는 상품의 예산의 딱 절반을 쓴다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 얻는 최대 효용, 즉 간접 효용함수 V를 보면 내 예산이 커질수록 그리고 물가가 싸질수록 내 행복의 최대치가 커지는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이제 관점을 180도 완전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최대 행복이 아니라 한번 다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두 번째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쌍대성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원래 문제에선 예산이 제약이었고 효용이 목표였죠. 근데 쌍대 문제는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목표였던 효용이 이제 이 정도는 만족해야 해 하는 최소한의 기준, 즉 제약이 되고요. 제약이었던 예산이 오히려 최소화해야 할 목표가 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걸 거울에 비친 모습 같지 않나요? 이 쌍대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딱 유스타만큼 행복해지고 싶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뭘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제 목표는 지출 2를 최소화하는 거고 제약은 내가 원하는 행복의 수준, 유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두 가지 결과물을 얻게 돼요. 바로 힉스 수요 함수랑 지출 함수입니다. 이 힉스 수요는 아까 봤던 마샬 수요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만약 내가 지금이랑 똑같은 수준의 행복을 유지하고 싶은데 물가가 변한다면 상품을 몇 개나 사야 할까를 알려주는 일종의 보상 개념이 들어간 수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출 함수는 말 그대로 그 목표 효용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함수고요. 자, 이것도 예제로 확인해 봐야겠죠? 아까랑 똑같은 효용 함수 U는 X, Y를 사용해서 U스타라는 목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지출을 계산하면 화면에 보이는 지출 함수 2가 나옵니다. 이 식을 가만히 뜯어보면 내가 목표로 하는 행복 수준 U스타가 높을수록 그리고 물가, P가 비쌀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아주 상식적인 결과를 수학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세계와 지출을 최소화하는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 세계를 탐험했어요. 이제 이 둘 사이에 숨겨져 있던 놀랍고 아름다운 다리를 놓을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쌍배성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뭐냐면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았던 이 두 문제가 사실은 서로의 정답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한쪽 세상의 지도를 펼치면 그 안에 다른 쪽 세상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요. 와,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여기 아래 두 수식을 한번 보세요. 먼저 지출 최소화 문제에서 얻은 지출함수 2를요. 효용 극대화 문제에서 얻은 간접 효용함수 V의 예산 자리에 쏙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정말 놀랍게도 원래 목표했던 효용 U세트가 그대로 툭 튀어나옵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효용 극대화의 결과물인 간접 효용함수 V를 지출함수 2의 목표 효용 U세트 자리에 넣으면 원래 제약이었던 예산 B가 나옵니다. 이 두 문제는 완벽하게 서로를 설명하는 데칼코마니였던 거죠. 그럼 이 놀라운 다리를 우리가 어떻게 자유자재로 건너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특별한 도구, 일종의 마법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포락선 정리라는 아주 강력한 수학적 원리에서부터 나옵니다. 포락선 정리가 뭐냐고요?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딱 하고 있을 때 가격이나 소득 같은 외부 조건이 아주 살짝 변하면 나의 최대 행복이나 최소 비용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는 정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리가 바로 우리가 다리를 건너는 마법의 열쇠를 만드는 엔진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마법의 열쇠는 로이 항등식입니다. 이건 간접 효용 함수 V만 알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마샬 수요 함수를 바로 뽑아낼 수 있게 해줘요. 우리 예제 1에서 구했던 간접 효용 함수 기억나시죠? 그걸 가져와서 가격이랑 예산에 대해 각각 미분한 다음에 공식에 딱 대입하면 와, 놀랍게도 우리가 맨 처음에 구했던 마샬 수요 함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효용의 최대치 정보만 가지고 실제 소비 행동을 거꾸로 추적해낸 거죠. 그럼 반대편 세계에도 이런 마법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두 번째 열쇠는 셰퍼드의 보조 정리입니다. 이건 훨씬 더 간단하고 아름다워요. 지출함수 2를 그냥 특정 재화의 가격으로 미분하기만 하면 곧바로 힉스 수요함수가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최소 비용 정보 속에 특정 효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상품 구매량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아하지 않나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탐험한 두 세계와 그 사이의 다리, 그리고 마법의 열쇠들까지 모두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표 하나가 오늘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효용극대화라는 원문제의 세계와 지출 최소화라는 쌍대 문제의 세계를 봤습니다. 각 세계에는 가치함수와 수요함수가 존재했죠. 그리고 이 두 세계는 쌍대성이라는 거대한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포락선 정대에서 나온 로이 항등식과 셰퍼드의 보조 정리라는 열쇠를 통해서 이 두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쌍대성 덕분에 경제학자들은 어떤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더 쉽거나 더 많은 통찰력을 주는 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 다루기보다 이만큼 행복해지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할까라는 비용 문제를 푸는 게 훨씬 간단할 수 있거든요. 결국 같은 산 정상에 오르는 두 개의 다른 등산로를 모두 알게 돼서 그날의 컨디션에 맞는 가장 좋은 길을 고를 수 있게 된 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정해진 목표를 최소의 시간으로 달성하는 것. 어쩌면 이것도 쌍대 문제 아닐까요? 이 개념을 여러분의 삶과 일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